먼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난 이틀 동안에는 출근길 질문 대답이 없었죠. 지방 일정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게 이 당의 당을 수습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의 의원과 모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갈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이야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수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아가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의 의원과 당원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당을 수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는 장면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잠깐 만났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당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거 징계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절차와 과거 사례가 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정당도 아니고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잘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복 수석이 왜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을까? 권성동 원내대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권한이 정지가 됐고 내가 이제 당대표 직무 대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진복 정무수석 만난 다음에 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당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대선 승리 4개월 만에, 지방선거 승리 1개월 만에 다시 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금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부가 총사퇴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불복 입장을 밝혔는데 불복을 하더라도 계속 권한대행 체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말이죠.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이 한 이야기 가운데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당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당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당 운영에 대통령은 일반 당원입니다.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옳지 못하게 보일 수 있다. 당의 기구들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요. 라는 취지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무수석이 이 시점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잠깐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 조치가 나온 날이다.
이거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여당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정부의 국정 운영 파트너입니다. 고위 당정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인사들과 정부의 인사들 또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자주 만나면서 함께 정책과 공약을 실행해 나가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집권 여당의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당을 운영해 나갈지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발을 맞출지에 대해서 정무적인 상의를 한 것 같은데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도 징계 이전에 윤리위의 결정 이전에 국회를 찾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 처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것 같고요. 앞서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당대표의 자격은 있는데 권한은 정지된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은 6개월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해서 그게 인용이 된다거나 법적 다툼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대로 보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이끄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진복 수석과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장해찬 단장이 보기에 말이죠. 대통령은 당무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징계 국면에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을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의 관여 가능성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징계 처분이 끝나고 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윤심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이 당내 당대표 직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에 자꾸 윤심을 끌어들여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이나 이 여당 정치인이라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심 논란이 불거지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안 좋고 또 이준석 대표와 대립했던 중진 의원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대통령이 자신과 뜻이 다르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게 앞으로의 거취에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윤심은 모르겠다. 다만 이 친윤이라고 불리는 윤핵관 중진 의원들에게 좀 집중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중진 의원들도 함부로 대통령의 뜻을 막 언급하다가 정치적으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까지 번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당내에서 징계에 찬성하던 징계에 반대하던 또는 이준석 대표에게 호의적이던 호의적이지 않던 네.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통령은 끌어들이지 말자. 대통령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당내의 어떤 생각이 다른 분들도 하나의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같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정당은 달리했습니다만 젊은 정치인의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윤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네. 먼저 하면요. 저는 원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 대통령인 신분에서 당무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안이 그러니까 선출된 그 당의 선출직 당대표가 사실상 징계를 받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이 시점에 내려지면. 근데 그것이 과연 윤 대통령의 암묵적 허락 없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 그러니까 예. 당대표의 비서실장이 사퇴했던 거, 그리고 나토를 다녀왔을 때 이준석 대표께서 자기의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거기에 찾아갔던 것, 이런 걸 볼 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허락 없이 지금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의총에서 통과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그것을 인정한다, 존중한다라고까지 되었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이 어떤 의총까지 거친 합의가 다시 무산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의 암묵적 허락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상황은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물론 이 시점에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한다면 저 역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출되고 있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상황이 의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더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 장모 씨라고 하는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한 명 보내겠다고 하고 그렇게 보내진 당대표의 정무실장이 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증거 관련한 확인서와 거기에 이어서 투자 협약을 하고 와요. 근데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증거인멸 교사의 어떤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합당한 것 같아서 네. 이거 징계 자체는 저는 지금 시점에 내려야 된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이미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이 결론이 나왔죠. 새벽에 이준석 대표 징계를 발표하는 당시 어떠한 논리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이죠. 어제 윤리위원회를 시작할 때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결론을 지켜보고 나서 윤리위원회가 어떤 징계를 결정한다. 그것은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수사기관의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반박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윤리위원회가 반박을 한 건데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이다. 마녀사냥식 징계 있느냐. 윤리위 해체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등 이러한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의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리위원님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규준에 근거하여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현 사안을 모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윤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부분,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소명도 다 듣고 오늘 새벽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부분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누군가 장모 이사를 만나서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써줬다. 이걸 김철근 실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이준석 대표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명을 윤리위원회는 믿기 어렵다.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장해찬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네, 저는 웬만하면 이준석 대표 편을 별로 안 들고 싶은데요. 당내에서 지금 편 들어봤자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최나국 의원의 그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나 또는 국민의힘 과거 전신정당에 있었던 뭐 광주를 향한 망언 등 네. 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은 못 미칩니다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망언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윤리위가 처벌할 때 수사기관과 별개의 위상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정돼 있는 상태겠죠. 네. 그런 사안에서 윤리위가 앞서서 소명을 믿지 못하겠다. 결국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건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이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가려놓고 이 사안을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준석은 대단히 논쟁적인 인물이죠. 대다수의 이 연로한 분들은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이준석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양희 위원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 또 정치권의 많은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이준석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이라는 캐릭터를 제외하고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정치인,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같이 의혹만으로 제3자의 고발만으로 수사기관의 기소 유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직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준석이 아니라면 합당한 절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수사기관 기소 유무 보기 전에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한다는 것이 곧 이준석 편이고 이준석 정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준석 정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더 큰 사람입니다. 많이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호호, 이준석에 대한 캐릭터를 다 지우고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만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당대표, 다다음 당대표 누가 나왔을 때 기소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의혹이 많이 번지고 언론에서 기사 많이 나면 당대표를 직무 박탈시킬 수 있는 또는 당직을 직무 박탈시킬 수 있는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윤리위가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를 그냥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 윤리위원회의 이번 징계 결정에 장해찬 단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권중전 비대위원은 뭐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징계는 불가피한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판단의 어떤 기준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정황에 대한 어떤 판단에 따라 그 정황이 확인된 다음에 이 판결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 때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라도 일단 징계를 내리고 혹여나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복권시켜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쨌건 구체적 정황이 있습니다. 2번의 성상납과 그것을 포함한 20차례의 접대가 있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정무실장을 보내서 7억 원 상당의 투자각서를 썼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반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합리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볼 정황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점에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판결 내리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윤리위가 다음번에는 꼭 판결을 내리겠다. 그리고 또 한번 미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좀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좋았겠지만 이미 윤리위는 스스로 이것을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미루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장해찬 전 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윤리위원회 판단과 다르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뭐 다시 번복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모르죠. 이항희 네. 위원장이나 윤리위원님들이 어떻게 책임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 네.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각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김철근 정무실장이 투자 유치서 써준 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도 옹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철근 실장의 징계 유무에 대해서 윤리위가 앞서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김철근 생각합니다.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죠. 뭐 거의 네. 제명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 총선 못 나오는 예. 거니까요. 그런데 그 투자 유치서나 각서를 써주라고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황만으로 징계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선례예요. 이준석에게 징계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의혹과 이 정도 정황만으로 이 당 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선례가 생기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세력이 모자란 당 대표, 당내 지지세가 떨어지는 비주류 당 대표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구실로든 이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물꼬가 트인 거거든요. 이건 정당 정치에서 별로 건강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편을 안 들어주고 싶은데 자꾸 이 윤리에 대해서는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항희 위원장의 말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수사기구가 면에서요? 아니라고 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정작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유죄 판결 다 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 안 합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유죄 나온 분들, 전직 정치인들, 거물급 정치인들 윤리위에 훨씬 더 전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뭐 경우는 염동열 얘기하는 전 의원도 그렇고요. 예. 아직까지 의견을 안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누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도 징계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냈는데 누구는 기소 유무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 유무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1심 판결, 2심 판결, 뭐 대법원 판결까지 보자는 건 법의 언어이지 정치의 언어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기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정당에서는 네.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 당원권 정지가 중징계라고는 하지만은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다고 한다면 당원권 복권이 정지가 되죠. 풀어지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최소한 기소 유무에 대해서는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징계에 반대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승복하고 우리가 그러면 재판에서 이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근거가 되는 것인데 지금 기소 유무도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승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윤리위가 아무리 독립적인 기구라지만 정당 기구라면 이 정당이 잘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정무적인 고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결론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혼란을 수습하고 나아가는데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판결이다라고 또 제가 세게 말해버리고 말았네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좀 그래도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이 자의적으로 그 투자각서를 썼다라고 하는 건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떤 공작을 하려고 했거나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 아이카이스트 정모 이사에게 연락한 시점 그리고 그 이후로 정무실장을 보낸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무실장의 한 행동은 사실 이준석 대표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뭐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은 저는 되려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위원이 예.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해서 남의 당 대표를 날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의원의 김부선 배우 스캔들은 매우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날립니까? 징계합니까? 대선까지 나와서 표 받고 또 지선 이 수문장 역할하고 또 지선 망했는데 또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 되실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그리고 또 뭐죠? 대장동, 성남FC 하나하나 다 합리적입니다. 날립니까? 안 날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국민들이 시점에 보기에도 제가 이재명 이제 의원이 어떤 받고 있는 많은 누군가의 의혹들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떤 국민들이 누군가의 많아요. 의견을 제가 대변할 수 있어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굳이 그 정모 이사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사람을 보내겠다고 해요. 그리고 정무실장을 보내서 했던 조치가 그 투자각서라고 하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와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장모 이사가 예. 먼저 그게 무혐의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요. 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 장해찬 단장이 주목하는 지점과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주목하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관계, 팩트에 입각해서 본다면 징계가 타당하다. 그런데 장해찬 단장은 오히려 윤리위원회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징계 내리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유무, 기소 여부도 지켜보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 징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